안녕하세요. 깜냥책방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온 만큼 재미있는 책 많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마이클 푸어 작가님의 환생 블루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무려 수만 번의 생을 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영혼 마일로입니다. 책 속에는 보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고대의 영혼, 전생의 자아등과 혼용에 쓰이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 보아라는 개념을 저항하는 존재, 연인인 마일로와 저승사자 수지입니다. 저승사자와 인간의 사랑, 사랑을 위해 보아에 저항하죠. 이 둘의 러브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로맨스 판타지, 소설의 느낌도 강해요. 이 사후세계의 집에는 각자의 살해상전의 집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좋은 집, 그렇지 않다면 좋지 않은 집에서 다음 장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 설정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전 이 책을 서점에서 보고 바로 샀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가벼운 느낌의 소설이었어요.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과연 마리오처럼 살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빌려보시고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홍지은 작가님의 호랑공주의 우아하고 파괴적인 성인식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곧 주제입니다. 호랑은 주인공이에요. 이 세계에서는 광복 후 대한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입헌군주제이자 의원 내각제로 재구성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입헌군주제는 정말 쉽게 말해서 왕이 있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냥 영국 같은 정치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을 설명해야겠죠? 이 책의 주인공인 이호랑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서브 주인공들이자 호랑의 친구들인 신라라와 정혜민과 함께 입헌군주제 그리고 공갈 보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입헌군주제는 말이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호랑은 자신의 18번째 생일에 아빠에게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대한제국의 공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입헌군주제를 반대하고 있던 호랑은 차기 황제, 곧 공주가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차기 황제가 되지 않으면 이익태의 아들이 차기 황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황제가 되면 황족의 일원으로서 궁궐 보관 프로젝트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랑은 공주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편견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호랑은 물론이고 호랑의 주변 사람들도 편견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책의 장르는 가상 역사물인데요. 그런데도 동시대성이 담겨있어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점을 준다면 진짜 별 100만 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안전가옥 출판사의 단편소설 모음집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단편소설 모음집입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책 같다고 생각해요. 단편 중에서 제가 재밌었던 것만 뽑아서 몇 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단편 김청귤 작가님의 서대문 내거리역 미세먼지 청정구역은 갑자기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만 가진 미세먼지들로 변하여 지나가는 곳마다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미세먼지 인간들을 불러 특별 직업으로 인간 공기청정기라면 시험을 시켜주자 축복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편의 설정이 흥미롭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편,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김효인 작가님의 우주인 조안입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의 파란색조차 사라져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하게 많아져 특수 제작된 청정복을 입어야 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청정복을 입는 평균 수명 100세 C 그리고 입지 못하는 평균 수명 30세 N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해요. 남주는 C이지만 여태껏 입어오던 청정복이 불량이란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삶이 10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버린 것에 회의를 느끼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살다가 애인 조안을 만나게 됩니다. 엔딩까지 완벽히 마음에 드는 엔딩이었어요. 무엇보다 조안이 하는 말들의 가치관들이 너무 예뻐서 좋았습니다. 이 책에 실린 5권의 단편들은 모두 지금보다 짙어진 미세먼지 농도 속에서 펼쳐지는 미래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블랙 코미디, 추리, SF,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단편 하나하나가 다 좋았습니다. 이번에 우주인 조안은 드라마로 개봉한다 하니 책 먼저 읽고 친구들한테 스포합시다 우리.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스미노무르 작가님의 나만의 비밀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모두 특별한 능력을 지닌 고등학생입니다. 타인의 감정이 물음표, 느낌표 등으로 보이거나 감정이 시소를 타듯이 흔들리는 게 보이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대는 정도, 그리고 스페이드, 클로버, 하트 등으로 감정의 크기와 종류를 보기도 해요. 주인공들의 능력이 특별한 능력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전 읽으면서 파라라는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밖에서 보기엔 그저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생각이 많고 깊은 캐릭터여서 마음이 끌리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의 책과 같은 작가인 스미노 작가님의 어리고 아리고 16입니다. 너무 빨리 말해서 숨이 차네요. 이 책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다바타 가에데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신념인 대학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이상문을 주장하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여학생 아키요시의 출연에 강의실은 떠들썩해집니다. 그런데 튀지 않고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던 가에데에게 아키요시가 다가오게 됩니다. 가에데는 그렇게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처음 아키요시를 보며 이상하게 느꼈던 생각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아키요시의 제안으로 세계평화를 지향하자며 둘이서 모아이라는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죠. 하지만 모아이는 취업을 위한 인맥용 동아리로 바뀌어버리고 가에데는 지금은 곁에 없는 아키요시로 시작된 동아리의 뜻을 되찾고자 현재의 동아리를 없앨 작전을 자신의 친구들과 세웁니다. 전 스미노 요르의 신작이라고 나오자마자 바로 읽어봤는데 이 책의 주인공 가치관 그리고 주변인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가에데의 후대의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